스토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양분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고 소련이 탄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과정, 이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죠. 1894년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49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그의 적장자인 니콜라이 2세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전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그의 아버지였던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혁명가들에 의해 암살당하자 철저한 반동 정치를 하며 구체제를 향한 모든 저항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보수적인 알렉산드르 3세가 사망하고 즉위한 젊은 새 황제인 니콜라이 2세는 그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3세가 했던 것처럼 전제정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수호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해왔던 것처럼 민중의 저항을 강경 진압하며 구체제를 지켜갑니다.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굶주린 노동자들이 교회가 아닌 차르가 살고 있는 겨울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의 민중들은 차르의 강압적인 전제 정치에 지치고 러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8시간 노동시간 준수와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가지고 러시아 제국의 국가와 정교회의 성가를 부르며 차르를 찬양하며 행진하였습니다. 행진하면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며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겨울궁전 앞에 모인 민중들을 향해 차르의 군대가 총을 쏘기 시작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피의 일요일이라는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차르를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민중들은 이 사건 이후 차르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했습니다. 피일요일 사건으로 분노한 러시아 백성들로 인해 수도와 주요 공업단지에서 대규모 파업들이 일어나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백성의 분노에 놀란 니콜라이 2세는 선거로 정부 자문기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으나 백성들은 냉담한 반응만을 보입니다. 1905년 10월이 되자 백성들의 반란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 노동자들만이 아닌 중산층과 하층민까지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이때 소비에트라고 불리는 최초의 민주적인 노동자 대표의회가 결성됩니다. 궁지에 몰린 니콜라이 2세는 10월 선언을 발표하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법기관인 두마를 수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만족한 중산층으로 구성된 온건파는 파업을 중단했고 차르는 파업을 계속하는 혁명파의 지도자를 잡아들이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1905년에 일어난 제1차 러시아 혁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전쟁에 참여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군은 패배를 거듭하며 불과 1년 만에 몇십만 명의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산업에 투자해야 할 많은 노동력을 잃게 되면서 원래부터 산업 기반이 약했던 러시아의 국가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서부 공업지대를 독일군에게 빼앗겨 러시아는 물자 부족에 시달립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연이은 패전 소식이 전해지고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가 엉망이 되자 러시아 민중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 듯이 높아져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르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는 미신에 매달려 괴승인 라스푸틴을 신임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라스푸틴은 이를 이용해 폭정을 일삼는 등 러시아의 국정을 문란하게 하여 러시아 황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1917년 3월 8일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쟁과 학정에 시달리던 민중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에게 발포 명령이 떨어졌으나 병사들은 민중들과 합세하여 장교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병사들에게서 무기를 지급받은 민중들은
차르가 있는 겨울궁전으로 몰려갑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니콜라이 2세는 퇴위를 선언하지만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유폐됩니다. 이렇게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고 러시아의 군주제도는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2월 혁명입니다. 그 후 1918년 차르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총살됩니다. 2월 혁명으로 부르주아와 멘셰비키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사회주의자인 케렌스키가 수반이 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2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는 임시정부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라는 두 개의 권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의 노동자들은 임시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혁명의 피를 흘린 자는 노동자들이었는데 혁명의 이익은 자유주의자들이 차지하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17년 4월에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돌아온 레닌은 볼셰비키 대표회의에서 4월 대제를 발표하여 임시정부와의 협력에 반대, 전쟁 반대와 평화조약 체결, 공산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회유합니다. 임시정부와 볼셰비키 사이의 갈등은 그해 7월에 임시정부가 볼셰비키를 진압하며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8월 임시정부의 총사령관인 코넬로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임시정부는 볼셰비키에게 도움을 청했고 볼셰비키의 활약으로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볼셰비키는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1917년 11월에 볼셰비키는 케렌스키를 축출하고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합니다. 즉 노동자를 대표하는 소비에트 정부가 러시아의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후 소비에트는 신분에 따른 여러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을 인민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하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며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중단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10월 혁명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실천에 옮긴 사건으로서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프롤레타리아 정부가 집권한 국가가 탄생합니다. 러시아는 수백 년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차르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등에 참여하면서 러시아 민중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차르의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통치 방식과 황실의 혼란은 민중의 불만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장하고 있던 볼셰비키 등의 사회주의 세력이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 혁명은 성공합니다. 한편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이 1924년 5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스탈린이 그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습니다. 스탈린은 짧은 기간에 빠른 경제 성장으로 소련을 미국과 견줄 만한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대숙청을 벌이며 정적과 반대자들을 숙청하여 공포정치를 펼치며 1인 독재 체제를 완성시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